한국의 토종 명견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바로 진돗개입니다.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깊은 충성과 함께 뛰어난 지능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바로 이 진돗개를 계기로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된 호주인 여성입니다. 그녀는 먼 타국에서 한국 내의 유기견구 활동에 참여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사건이 그녀를 한국으로 인도했는지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전세계 방방곡곡 재미난 이야기 물어오는 태백산 호랑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보따리를 함께 풀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호랑이 힘이 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릴리입니다. 호주에서 수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동물을 좋아했고 유기동물의 안타까운 상황과 안락사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수의사가 되었어요. 지금도 유기동물, 특히 유기견에 대한 관심이 많답니다. 수의사로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시간을 내어 유기견 보호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덕분에 매년 100마리가 넘는 유기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답니다. 그런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보호단체 활동에 참석했는데 그중 한 분이 처음 보는 개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그 개의 첫인상이 정말 멋졌어요. 날렵한 눈매에 아주 쿨한 인상을 가졌더라고요. 특히 그 개가 주인 옆에 듬직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위풍당당하고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는 무슨 종이에요? 고 물었더니 그녀는 진돗개라고 대답했죠. 그녀 옆자리로 조심스레 다가가 그 멋진 개를 가까이서 보려 했더니 그 친구는 곧장 주인을 보호하는 태세로 저를 경계하더군요.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유난히 강해요. 항상 저를 지켜준답니다. 저 역시 중형견을 키워봤지만 이렇게 듬직한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모임이 끝난 후 집에 돌아와 진돗개에 대해 검색해봤죠. 한국의 토종견이라니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조사해보니 이 녀석들은 유전적으로도 상당히 우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키우던 불독이 유전병으로 고생하는 걸 보며 아름다운 견종일수록 유전병이나 신체적 약점을 가진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진돗개는 그렇지 않았어요. 유전적 다양성이 잘 보장되어 있어서 유전병이나 만성 질환 없이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 친구들은 지능도 아주 뛰어나다고 해요. 심지어 영국에서 열린 세계 명견대회 크래프트 도그쇼에서 2013년과 2014년 출전에 2년 연속 2위를 차지했다고 하니 그 지능과 능력에 대해선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진돗개에 대해 알게 된 그날 이후 저는 진돗개에게 푹 빠졌죠. 그래서 한국의 다른 견종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한국의 유기견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구조되는 유기견 중 소수만이 소형견일 뿐 진돗개 같은 대형견들은 해외 입양을 기다리는 처지였죠. 처음엔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인구의 대다수가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에서 살고 있어서 중형이나 대형견을 키우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더군요. 소음 때문에 이웃과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환경이 개들에게도 그리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알게 되면서 제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개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사진들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그 아이들의 눈에는 힘이 없고 마치 모든 걸 포기한 듯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죠. 그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생활을 반복해야 하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잠을 줄여가며라도 이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계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한국의 유기견들이 해외로 입양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나서기로 한 거죠. 이 과정에서 놀란 건 생각보다 많은 한국의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특히 워킹홀리데이로 호주를 찾은 20대 청년들의 활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몇 달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저는 그 학생들과 가까워졌고 많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한국에서 유기견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일정을 정리하고 한국행 짐을 쌌죠. 서울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로 가기로 했습니다. 호주에서 함께 동물보호 활동을 했던 한국의 대학생들이 추천해준 곳이었어요. 그렇게 제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의 유기견 보호소에서 만난 학생들은 그들이 맡은 역할에 꽤 익숙해 보였어요. 점심시간에 모두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그것은 바로 강아지 간식이었습니다. 뼈다귀 모양, 작은 껌 등 애견샵에서 파는 간식들을 사비로 준비해왔죠. 강아지들은 밥보다 이걸 좋아하죠. 라고 말하며 활짝 웃는 그들의 얼굴에서 저는 그들의 순수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단순히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아마도 수의사인 저보다도 이 개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개들에게 간식을 나눠준 뒤 학생들은 마치 일상처럼 오래된 똥을 치우고 바닥을 깨끗이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그야말로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저는 할 일이 없어서 그저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꼬리를 흔들며 저를 반기는 개들의 모습에 결국 함께 놀아주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자세히 보니 너무 이쁘더라고요. 털 색깔은 다양했는데 베이지색, 갈색, 흰색이 섞인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져서 견종을 물어봤죠. 이 아이들은 모두 믹스견이에요.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순종이 아니라 잡종견이라는 사실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믹스견이 이렇게 예쁘다니. 믹스견이라는 사실과 상관없이 이 아이들을 호주로 입양 보내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자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학생들과 함께 시장에 들렀을 때였어요. 거기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개를 식용으로 파는 가게가 바로 제 눈앞에 있었죠. 학생들은 아직도 이런 가게들이 한국에 종종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길러지는 개들을 당장 구출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본인들도 그 상황이 안타깝지만 구조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폐쇄 명령을 받은 몇 군데의 개농장에서는 개들을 구출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참여하고자 자원봉사자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들이 100마리가 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조금 더 기다린 끝에 결국 그 일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개농장이라는 곳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호주는 주마다 법이 달라 개농장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곳도 있거든요. 호주에서는 몇몇 주에서 벌써 몇 년 전부터 강아지 농장을 운영하는 걸 엄격하게 금지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동물 사육이 한국에선 평범한 일이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특히 그날 제가 직접 그 농장에 들어가 보았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감옥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이런 곳들이 미디어를 통해 공개되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개우리는 매우 좁고 촘촘히 쌓여 있었어요. 그 좁은 공간 안에는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을 가리지 않고 모든 개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개들은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받기보다는 마치 물건처럼 다뤄지는 듯했습니다. 게다가 한겨울인데도 담요 하나 없이 모든 개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우리가 들어갔을 때 농장 안개들의 태도였습니다. 개들이 모두 덜덜 떨고 불안한 모습으로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하는 듯 짖지도 못하고 구석에서 죽은 듯이 웅크리고 있더군요. 이런 모습은 보호소에서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들과는 정말 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가 다가가기 전부터 반가워하며 먼저 뛰어왔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다른 곳에서 다른 개의 사체를 먹어야 했던 개들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개농장 주인이 잡혀가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이미 굶어 죽은 개들도 많았고 그런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도 많았어요. 이런 열악한 환경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받아야 할 아이들이 이런 곳에 오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지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옆에서 함께 봉사하던 분이 조심스레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작은 위로가 그 순간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위로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이건 지옥이다 생각했어요. 개들은 꿈과 희망도 없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기서 꼭 꺼내서 보호소로 가서 친구들도 사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주인을 찾아 행복하게 살게 해줄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 많다는 사실이 정말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아직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힘을 얻었죠. 사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많은 개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함께 봉사한 젊은이들 덕분이었습니다. 해외 입양을 도와주는 봉사자들도 정말 많았어요. 그 이후로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사했던 친구들과는 오랜 인연을 이어가고 있고 호주로 돌아와서도 이런 활동들을 알리며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선뜻 나서주셨어요. 한국의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들도 너무나 기뻐하며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을 통해 저는 매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봉사활동을 더 전문적이고 규모 있게 진행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좀 더 오랜 시간 머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호주에 있는 제동물병원은 친한 동료에게 거의 맡기고 갈 생각이고요. 저는 아직 미혼이라 이런 결정을 좀 더 자유롭고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한국에 정착하게 된다면 제가 첫눈에 반한 진돗개도 입양할 생각이에요. 진돗개가 제 마당을 지키고 있다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이 모든 건 제가 동물에 대한 사랑과 유기견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반려동물과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어서입니다.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진돗개와 우연히 만나게 된 후 한국에서 유기견을 위해 헌신하는 호주인 수의사 릴리의 열정적인 봉사활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릴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 사랑을 넘어서 한국에서의 애완동물 인권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는 과거에 비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제도의 도입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릴리의 이야기와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탐구는 반려동물과 인간이 함께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발걸음임을 보여줍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더욱 깊어지는 현 시대에서 우리 모두가 그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의견이나 제안은 댓글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